고스트 스테이션 만신전은요, AC/DC를 준비했습니다. AC/DC야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팀이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설명이 필요해! 나는 누군지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좌절감을 드리기 위해서 멘트를 일부러 요따위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한다. 라는 그런 거지. AC/DC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락큰롤 정신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시작해서 본국을 점령하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유럽을 횡단한 뒤 미국을 점령하기까지 그 기나긴 여정,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맞는 길인데, 우리 집에 와서 엄마 베고니아와 하브니 노인 정말 예쁜 집을 봤어. 그러면 엄마가 귀땡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엄마 오다가 요 앞에 새로 올라가고 있는 집들 봤는데 이번에 프리미엄이 다 2억씩 갖다 붙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의 반응, 이런 거를 느꼈을 때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럼 딱 요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AC/DC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한 앨범은 2억 장 정도예요. 그리고 밴드 아티스트로 봤을 때는 비틀즈 다음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앨범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팔린 앨범의 1등은 마이클 잭슨의 프릴러 앨범이에요. 그리고 2등이 AC/DC의 Back in Black 앨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가운데서 두 번째 앨범이고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헤비메탈을 연주하는 그런 특정 밴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듣는 팝에서 마이클 잭슨 다음에 위치한다는 이런 얘기니까, 음악이 평소에 부시는 음악, 두들겨 부시는 음악에 대해서 조금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AC/DC만큼 단순하고 명쾌하고 전 세계인들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음악은 드물어요. 편안하다라는 건 조용한 음악이 편안한 건 아니거든요. 뭔가 음악을 들으면서 에너지와 뭔가를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음악은 지루함을 위한 고문일 수 있고요. 비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분들은 두기디두기디디 이런 비트보다는 AC/DC의 비트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음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It's a long way to the top. 네, AC/DC의 It's a long way to the top은 스클로우 락, 그 영화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그 소년소녀들이 모여서 잭 블랙하고 같이 연주를 하는 장면에도 나오고, 맨 뒤에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이기도 해서, It's a long way to the top에서 들려지는 목소리, 본 스코트는 앨범을 4장 냈나요? AC/DC에서 내고 사망을 했고요. 요절을 했고, 그리고 나서 브라이언 존슨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그렇게 해서 AC/DC의 역사가 왔는데, 보통 It's a long way to the top이나 아니면 Dirty This Done That Trip이라든가 Highway to Hell, 이런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들 듣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창기에 본 스코트가 리드 보컬을 하던 시절에 AC/DC의 위상은 나중에 헬스벨스가 나오고 나서의 AC/DC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진 편이에요. 자, 그런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관광 코스 중에 보면 본 스코트의 동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의 동상이 마이크를 잡고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동상들이 서 있는데, 위인전에 올라가는 등급이 돼버린 거죠. 오늘은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여간에서는 잘 들려지지 않는 본 스코트 시절의 초반기 역사의 AC/DC의 모습을 일단 더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다른 후반기 AC/DC 노래들은 더 접하기 쉽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요. 본 스코트의 노래 가운데서 락커, 그리고 배드보이 부기를 들으실 텐데, 음악을 조금 열심히 들으시지만 AC/DC 자체는 그냥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이 초창기 AC/DC 노래를 들으면 마치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복 형제인데 굉장히 나쁘게 자라네? 내지는 숨겨진 엘비스 프레슬리의 깡패 동생 정도의 노래를 듣는 느낌이라 할까. 그래서 헤비메탈이라는 것이 형태를 완전히 갖추기 이전에 락큰롤을 세게 연주하면서 더 심하게 날뛰면 그것이 그냥 하드록인
별 공식이 없는 그 모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 스코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건조합니다. 너무나 건조해서 이 당시에 AC/DC의 음악 자체도 굉장히 건조하고 쫙쫙 소리나게 귀에 달라붙는 음악인데 목소리도 너무 건조해서 AC/DC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은 왠지 차를 좀 마셔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계속 AC/DC 노래를 1시간 정도 틀어놓으면 야 가습기 돌려라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이 건조함이 특이해요. 그런데 그 클래식 성악에서의 목소리란 기름기가 흐르는 윤기가 흐르는 매끈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든다라는 목표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 스코트의 건조한 목소리는 바로 노동자의 목소리이고 특별히 노래에 대해서 학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르듯 내키는 대로 세게 말하듯 지르는 락앤롤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양아치라는 단어가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사회의 주류 계층으로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그리고 뭔가 내일부터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계층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게 그냥 하루 살아있는 거니 그러나 그게 두뇌가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그런 단순함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락앤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락앤롤을 얘기를 하면서 뭐 기타 소리가 어떻다 드럼 소리가 어떻다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사실 락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온 그런데 그 락을 만들어내고 교환한 그 원래 국가들의 문화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삶으로서의 락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따진다면 본 스코트의 목소리는 정말 락적인 목소리가 되겠고 뭐 이제 브라이언 존슨이 AC/DC에 들어온 이후에 영화 보다 보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 뭐 미나 나올 것 같은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에 날개도 달리고 이륙해서 달나라도 갈 수 있는 훨씬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만 아직도 AC/DC 혹은 전 세계 락밴드들은 이런 꾸밈 없는 본 스코트의 담백한 목소리가 더 락에 가깝다. 비록 발성의 양도 훨씬 더 브라이언 존슨이 더 크고 누가 더 힘이 세냐라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더 압도적인 목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러버리고 마는 이런 단쾌한 목소리 단순 명쾌한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소개가 안 된 노래입니다만은 AC/DC의 음악 중에서 백미 중에 백미라고 제가 소개를 감히 하는 더 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AC/DC는 러브송이 없고 슬로우 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락 발라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발라드라는 노래 자체는 사랑 노래, 연가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발라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로우 락이라는 게 이제 더 표현이 맞는 표현이긴 한데요. 근데 슬로우 락이라고 부를 만한 노래 또 없어요. AC/DC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건데 블루스의 느낌이 있으면서 굉장히 비교적 느립니다. 그리고 이 더 잭에서 들려주는 이 본 스코트의 목소리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마님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정원에서 청바지 그 위에까지 같이 연결되는 청바지 있잖아요. 만 입고 그나마 한쪽은 풀어내려서 흐트러뜨리고 그런데 이 바짝 마른 몸매의 근육질의 이 섹시한 사나이. 제가 지금 뭔가의 특정 에로 채널을 본 듯한 기억을 여러분들한테 중계방송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데서는 섹시함이 있죠. 그래서 이때 잭은 남자 락커가 부른 노래들 중에서 가장 섹슈얼한 노래에 들어가는 노래라고들 서양 여자들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여자들한테 이게 전혀 와닿지 않나 봐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관능적이고 충격적일 정도로 섹스어필한 노래인데도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으로 닿으실지는 개인차는 있는 거겠죠. 영원. AC/DC라는 팀의 이름이 교류, 직류를 뜻하는 이름이니까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특정 종교하고 락앤롤을 연관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팝 음악이 사탄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들 보면 택도 없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의 세일런 실버걸의 실버는 은색으로 이건 마약을 뜻한다. 전 세계의 영어권 국가 중에서 실버가 마약을 뜻하는 경우를 찾아보라 그러면 단 한 경우가 또 없을 것인데도 그냥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 우물 안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통용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AC하고 DC는 교류 직류로 양성애적 경향과 동성애를 뜻한다. 그냥 웃지요. AC/DC라는 이름은 이 AC/DC의 말컴 영 그리고 앵거스 영 형제의 누나인 마가렛인가? 그 누나네 집 세탁기에 AC/DC 뜻 붙어 있는 걸 보고 팀 이름이 AC/DC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유명한 앵거스 영이 그 스쿨룩 입고 나오잖아요. 교복 패션. 제가 좋아하는 교복 패션은 좀 다릅니다. 남자 남학생 교복이고 전 그거 안 좋아합니다. 반바지에 학교 넥타이 메고 날뛰는 그 모습 이전에 앵거스 형은 뭘 입었었냐면 스파이더맨, 슈퍼맨 옷 입고 그렇게 뛰어다녔대요. 스쿨룩이 더 나은 것 같죠? 스파이더맨, 슈퍼맨, 그러니까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아이의 모습, 하지만 악동의 모습이고 그게 피터팬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런 모습으로 무대를 드러났을 때 역시 마가렛 누나가 그러지 말고 너 교복 입어. 그래서 교복을 그 뒤로 계속 입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본 스코트가 AC/DC가 전 세계 하드록을 호령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알코올 과다 흡입으로 사망하고 나자 밴드는 팀을 해산하기로 해요. 어떻게 보면 호주라는 그 변방에서 그 락큰롤의 심장에 해당하는 이런 음악을 하는 팀이라는 건 국보적인 존재였던 것이고 It's a long way to the top에서 백파이프의 연주가 아주 요란하게 나오잖아요. 이 영 형제들도 그렇고 본 스코트도 그렇고 다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호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그 중에서도 스코틀랜드의 입장에서는 스코틀랜드 밴드인 거죠, 이 팀은. 그리고 굉장히 애정을 많이 줬었고요. 자,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다가 본 스코트가 사망한 이후에는 해산을 결의를 하는데 이 영 형제들의 누나인 마가렛 누나가 이제 너 교복 입어 뭐 이러면서 밴드 옆에 붙어서 챙긴 이런 이야기들로 있거니와 이 영들이 또 있거든요. 말컴 영이 그러니까 팀에서 리듬 기타를 치고 앵거스 영이 리드 기타잖아요. 이 위에 조지 영인가? 영이 또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영은 또 뭐더라? 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뮤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영은 아마 초창기 AC/DC 잠깐 같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영은 뭐 했더라? 다 음악들을 했는데 막상 본 스코트가 사망했을 때 해산하지 말고 어떻게든 팀을 이어가라라고 얘기했던 건 본 스코트의 부모님들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시르에 빠져있는 이 영 형제들 그리고 AC/DC 멤버들하고 만나서 우리 애 죽은 거 때문에 너희들까지 기죽어서 밴드 그만두지 말라고 그리고 계속 음악을 만드는 게 우리 애도 좋아하는 일일 거다 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을 모아놓고 격려를 해요. 애들은 아니지만 나이상은. 자, 그렇게 해서 밴드는 브라이언 존슨을 영입하고 그리고 본 스코트에 걸맞는 그의 그 진혼곡을 만들려고 하죠. 본 스코트가 마지막으로 내었던 앨범의 타이틀곡은 Highway to Hell이었어요.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 Hell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는 거는 악동인 척하는 위약적인 정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작품에서 만들어졌던 본 스코트의 진혼곡의 이름은 Hell Spells. 지옥의 종을 울리면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지금도 뭐 AC/DC의 공연의 공식은 처음 무대가 시작이 되면 땡 하고 종소리 내면서 Hell Spells 종이 울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AC/DC라는 밴드가 지속되는 한 이 모든 공연은 죽은 동료에게 바치는 미사가 되어버리는 이런 기특한 나쁜 녀석들이죠. 자, 오늘 고스트 스테이션 만신전 AC/DC 편의 마지막은 블랙 아이스입니다. 2008년도에 발표된 노래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나온 최신곡인데 AC/DC 노래는 최신곡과 그리고 초창기에 이들이 데모로 동네에서 녹음했던 곡과 작곡의 차이도 없고 사운드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 건조함을 얼마나 고도의 기술로 뽑아내느냐 아니면 우리 집에 가습기가 없어서 건조한 거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데 AC/DC는 바로 이렇게 진보를 못하는 밴드여서가 아니라 늘 한결같기 때문에 사랑받는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잘 분석해보면 이 팀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고 어떻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신하느냐라는 게 들어보면 들리지만 신경 안 쓰고 들으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한결같다라는 것이 미덕이다 장점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안 좋게 작용하면 이번 앨범도 똑같고 지난 앨범도 똑같고 지난 앨범도 똑같고 욕을 먹잖아요. 이 팀은 한결같음으로 인해서 욕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